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마이너스 0.52% 하락세를 보이면서 15만 2,7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5월 10일 15만 1,200원 장중에 기록했던 최저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의 자사주 매수는 지속이 되고 있고 대주주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을 매수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주주 행동에 나서면서 헤이홀드를 통한 지분 모으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주가가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상승 모멘텀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상승 시점은 언제쯤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수급적인 상황에서는 지난 9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15만 1,200원을 기록했던 저점 10일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역시 공매도 비중이 줄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자사주와 셀트리온 홀딩스의 매수밖에 뚜렷한 것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키움증권에서 지난 5월 20일 날 발표한 하반기 전망 자료를 핵심 부분들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외 변수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심 3가지죠. 의약품 관세, 그리고 FDA 인력 변화, 약가인화 요 3가지를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약가인화 쪽에 관심사가 이동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약가인화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21일 주주님께 드리는 글로서 다시 한번 회사의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약가인화 행정명령 후속 조치에 보시면 강경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와 관련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는요,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약가인화 대상은 오리지널 약이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쪽의 셀트리온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진펜트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진펜트라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만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 바이오 시밀러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혜국 약가 참조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회사 측에서는요, 바이오 시밀러 사용 확대, 중간 유통 구조 개선 등 회사의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셀트리온의 영업 활동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의 약가인화 이 부분은요, 단기간에 단시간 내에 끝날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현지에서는 이번 약가인화 행정명령 후속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결국 의회에서 제동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 분석가들은요, 약과 관련 행정명령은 정확히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싸나운 입심 정도의 위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최애국과 동일한 약값 정책은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레토릭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될 부분들도 아니고요. 또한 사보험 쪽 PBM과 관련해서는 공보험 분야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와 관련된 셀트리온 쪽의 영향 역시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당분간은 별 영향이 없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인 관세 부분인데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25%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1분기, 2분기까지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 더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도요, 관세 부과 시 일부 영향은 있겠으나 사전 대응 준비를 해왔고 주가에도 이미 반영된 만큼 실제 관세 부과 시에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간담회를 통해서 매출액 전망 그리고 세전 영업이익 전망에 대해서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수익 신규 제품들의 비중이 하반기에 크게 늘어나잖아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신규 제품은 우리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펜트라 그리고 스테키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회사 측에서도 올해 가이던스를 3,500억으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간담회에서 보험회사 처방집에 등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처방이 시작되는 것은 빠르면 6월 내지는 7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 역시 3분기, 4분기, 하반기가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의 진펜트라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1분기에는 130억, 2분기의 추정치는 319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컨센서스는 190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합쳐서 1459억의 매출액이 나와야만 연간 매출액 1908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 측 가이던스는 3,500억이니까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보다 3분기, 4분기 합쳐서 2배 정도는 더 나와야만 3,5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측의 가이던스와 시장 추정치와의 차이, 이 부분이 과연 얼만큼 좁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펜트라의 처방 데이터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난 5월 중순에 발표된 4월 달의 처방 데이터를 보시면 진펜트라는 미국 시장에서 0.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펜트라가 보험회사들의 처방집에 등재가 되면서 본격 처방이 예상되는 시점이 빠르면은 6월, 7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7월 중순에 발표되는 6월 데이터 그리고 8월 중순에 발표되는 7월 데이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6월 중순에 발표되는 5월 데이터에서 처방 수량이 얼만큼 증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중순 이렇게 3개월 동안은 실제적인 처방 데이터를 우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테키마가 왜 중요하냐면요. 스테키마의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가운데서 휴미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4월 3대 PBM 가운데 한 곳에 공사보험 처방직 등재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회사 발표는요. 미국 상위 5개 PBM 중 한 곳과 처방집 등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커버리지는 미국 전체 시장의 약 30%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PBM 업체와 등재 계약이 체결된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요. 30%를 커버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 등재된 PBM은 휴마나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7% 시장 점유율이니까요. 따라서 2위, 3위 업체 중에 한 곳, 그리고 4위 업체 이렇게 두 군데 등재가 되면서 30%를 커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키마는 4월 달에 한 군데 그리고 5월 달에 한 군데 등재가 됐잖아요. 따라서 본격적인 처방은요. 6월 달 그리고 7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키마의 매출 역시도 6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측면은요. 결국은 스테키마 역시 이번에는 프라이빗 라벨을 따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삼성바이오 쪽에서는 이미 PBM 1위, 2위 기업을 통해서 프라이빗 라벨 제품을 출시한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PBM의 자체 상표 PL로 등재되는 것과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PBM 입장에서 현재 트럼프 정부의 약가인의 정책 이런 부분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이미 사보험사들은 PBM을 통한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보다는 자체 상표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대신 제약회사들하고 수익을 나눠 가지는 형태로 가는 것이죠. 따라서 사보험 쪽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PL 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 약가인화 정책으로 인해서 PBM의 유통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보험 시장은 이제 PL 자체 상표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스테키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후속 제품들도 미국에서는
계속 PL 쪽으로 타겟을 잡아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매출 비중 29%에 불과한데요. 유럽 시장에서만 안주를 한다면요. 향후 셀트리온의 성장 속도는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또한 주가 역시 큰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미국 시장의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는 전략적인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이러한 고비점들이 상당히 있는 가운데서 하반기 가서 진펜트라와 스테키마가 미국 시장에서 기대치에 부합을 해야만 주가 역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장에선 자사주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셀트리온 홀딩스, 서킹큐어, 서정진 회장의 주식 매수 가운데서 셀트리온 홀딩스의 매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33만 1,5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6월 7일까지 매수하는 잔여 물량은 25만 6,895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셀트리온 주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무늬만 밸류업, 주주 행동 나선 셀트리온 소액 주주요란 제목으로서요.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은 주주 행동 플랫폼 헤이홀드를 통해서 지분 결집에 나섰다. 1, 2만 주를 보유한 슈퍼개미들도 다수 참여 중이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한 지분 모기를 통한 주주 행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헤이홀드 홈페이지와 그리고 헤이홀드 사용 설명서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5월달에 음봉 그리고 6월달에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십자 모양의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7월 8월 진펜트라와 스테키마의 처방 수량이 긍정적으로 확인이 돼준다면 주가의 상승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간을 두고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